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보면 어느 날 단속이 시작되었고 강남에 있는 아니면 어디에 있는 주로 강남이죠. 주로 강남에 있는 어느 부동산들이 죄다 문을 닫았다. 정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공인중개사는 단속이 나오면 문을 닫아야 하는가? 또 문을 닫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단속에 관련된 사건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저는 사장이 아니었고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고용된 입장이었는데 제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있던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죠.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계약건 하나를 가지고 수수료를 17만 원짜리인데 19만 원짜리, 그것도 누가 이사하느라고 바빠서 그 당사자가 못 오고 나는 심부름 왔다. 근데 심부름 왔는데 내가 가서 이 돈을 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정식 영수증도 아니고 19만 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영수증을 하나 발행을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상 수수료는 17만 원인데 왜 2만 원을 더 받았느냐?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와라. 거기를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해서 좀 알아보기도 전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돌아서 오라. 그래서 그 경찰관은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바쁜 일이 생겨서 지금 조사를 못 받겠으니까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를 한 2번 정도 미룬 다음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첩보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저는 지금도 첩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첩보라는 것은 이런 성격이랍니다. 이거는 무조건 처벌을 해 주십시오 하는 목적으로 누군지도 밝힐 수도 없고 또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그것이 첩보랍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 용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2번을 조사 불응하고 도주함 이렇게 해서 형사과장까지 도장이 찍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를 고용한 그 당시 사장이었죠. 그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잘못이 없다. 그냥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제가 떠오르는 말은 이것을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되지만은 내가 대여라든가 이런 문제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영수증 발행은 전적으로 내 책임에 있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되었는데 그 뒤로 거기에 대한 연락은 더 이상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얌전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어떤 계약을 하나 했는데 그 계약건이 다른 부동산하고 연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저희 손님이었고 그 다른 부동산에서 자꾸 명의 이전을 차입하면서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공인중개사 편을 같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쪽 공인중개사 편을 안 들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연되고 하다가 그 다음에 명의 이전을 결국은 한 달여 만에 있다가 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언니가 얼마나 얌전하고 성격이 착한데 이 언니를 그렇게 속을 썩일 수 있느냐? 너네들 두고 봐라. 이런 전화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청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물론 2개 부동산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진하게도 있던 계약서를 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그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던 그 구청 담당 직원은 어디에 날인 하나, 도장이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확인 설명서에 있는 도장이었는지 싶은데 그걸 빠진 걸 발견하고는 결국은 영업정지 한 달을 때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있을 때 왔고 사무실에 있을 때 왔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계약서를 그대로 다 보여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쪽 부동산, 정작 일을 만든 그 부동산에서는 마침 그때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와갖고 계약서를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오시오.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은 몇 개의 계약서를 추려서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네들은 그냥 지나갔고 애꿎은 저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한 달을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세무조사를 나온다 해서 온 동네가 서로 사발통문을 돌리면서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내가 문을 닫아야 되지 하는 생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웬걸요? 좀 있다가 조사관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보고 계약서를 내어놓을 것을 요구를 했고 쟤는 미안하지만 좀 선처를 부탁한다. 요즘 이 영업도 별로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했더니 젊은 조사관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장님 안 되겠네. 여기 좀 각오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는 겁니다.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왜 이걸 열었던가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조금 있다가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어떤 분이 총책임자인 듯 하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커피 한 잔씩 권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그만 들어가자. 그렇게 하면서 철수를 해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문을 닫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느 해에 매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을 그 당시에 전부 다 축소해서 신고하던 그런 관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1년에 몇 군데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해서 그 중에 한 10군데 정도를 해당 재조사 업체로 선정을 하고 그 중에 당신네 회사도 당신네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해당이 되니까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얼마를 받았냐 다 조사를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이 정도 했으면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략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하는데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본 저인데 그렇게 불합리한 조건이 아니라서 결국은 추가 수수료 200 몇십만 원을 내고 그 당시에 종료시켰던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은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되게 길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알게 된 상황이고 직접 그 일을 닥쳤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가 진행이 되다가 좌초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분은 돈이 1억 이상이 들어가서 그것이 물린 상태고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될 그러한 일에 빠진 사건입니다. 10년이 지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그 중에 한 60%를 환불받았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 당시는 그 돈을 다 날려야 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그때 국회 모 부서에서 근무를 하던 분이었고 이분은 자신이 있는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들만 해도 20명 정도를 만나서 자문을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저희에게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물론 민사와 형사를 두 군데를 다 해당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형사건인데요. 형사건이 풀리면 당연히 민사도 흐지부지 되는 것이 보통 일이더군요. 이분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자기 남편, 따라온 남편이 메모를 했다는 건데 메모장을 내미는데 메모장에 깨알같이 써놨는 그것이 근거로 해서 저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뭐라면 허위로 안내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내용을 허위로 안내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깨알같이 쓴 다이어리 한 장을 갖다가 제출했고 변호사가 그 메모지를 이것이 그때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가지고 다투지를 않더군요. 그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증거로 제출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술로 해서 그들에게 받았던 돈, 그때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지도 않았고 그 돈이 전부 다 조합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우리가 다 공모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공범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고소를 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검사 사무실 쪽에서 합의를 하라고 종용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20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했고 이 여자분은 2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듣기에는 요번에 이것이 벌금 7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왜 200만 원밖에 안 주려고 하느냐. 나중에 보면 결국은 700만 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200만 원을 제시를 한 그 가운데 이 여자분은 빨리 이걸 합의를 안 보게 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너네들인데 불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200만 원의 합의를 봤습니다. 보고 불이 나게 검사실에 가서 우리가 200만 원의 합의를 보았으니까 이 사건에 참조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검찰이 하는 말이 이미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그 다음 날인가 다시 전화가 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했지 왜 전화를 다시 해서 우리 보고 정식 재판을 하라 할까? 좀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정식 재판은 시작되었고 1심 재판장은 결론도 없습니다. 검토도 없고 단순히 검사가 했던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인 듯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벌금을 700만 원을 때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물었을 때는 등록 취소가 됩니다. 상당히 엄중하죠. 그렇게 해서 항소심으로 갔고 항소심에서 다툰 결과 결국은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 참 시간을 엄청 끌었습니다. 1년여까지 끌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로 나르리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국회에 법과 관련된 어떤 부서에 근무한다는 그 여성분은 이미 다른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으로 돈을 번 전력이 있고, 또한 주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수많은 자문을 구했다는 이런 사실을 듣고는 정말 모골이 송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 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시커멓게 떠들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고, 또 구청에서는 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제가 있던 동네에 유난히 지역주택조합이 많습니다. 이미 성공한 데도 있지만은 실패한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각종 민원과 그 다음에 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정말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건으로 인해서 문 닫은 부동산만 해도 제가 아는 곳만 해도 20-30군데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이 하도 말이 많고 탈이 많으니까 구청에서 불시에 부동산들의 조사를 나왔습니다. 조사를 나온 가운데서 저가 여동생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명함을 하나 파갖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책상 위에 놔뒀는데 그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청 직원은 이거 누구 명함이냐? 그런데 그 여동생은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중개보조원으로 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15일간 영업정지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기분 나쁜 사건은 같이 따라온 구청 직원이 책상 위에 있는 노트를, 업무 노트죠. 업무 일지 노트. 그것을 일일이 다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사를 한다든가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일방적으로 와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걸린 게 하나 있고, 또 나중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으니까 영업정지 15일로 끝났지, 만약에 그것을 항의를 한다든가 때를 쓴다든가 이렇게 했었다면 아마도 한 달 이상, 2-3달 정도의 영업정지를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범죄자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보면서 같은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